안녕하세요, 백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1학년 과학 2단원 여러가지 힘에서 마찰력과 부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마찰력입니다. 마찰력은 두 물체의 접촉면 사이에서 물체의 운동의 힘을 방해하는 힘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마찰력의 방향은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물체가 운동하는 경우에는 운동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요. 물체가 운동을 하고 있을 때 마찰력은 그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는 내가 가한 힘이 마찰력보다 크기 때문에 운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체가 정지해 있는 경우는 내가 물체에다가 힘을 작용을 했지만 물체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가한 힘의 반대 방향과 같고요. 힘과 마찰력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물체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찰력의 크기입니다. 마찰력의 크기 비교는 옆에 사진에 나와 있는 장치를 통해 비교를 할 수 있고요. 빗면 위에 물체를 올려놓고 서서히 들어 올렸을 때 빗면 위에 물체가 미끄러지는 각도를 측정을 해서 마찰력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빗면을 들어 올릴 때 물체가 바로 미끄러지지 않는 것은 미끄러질 때 작용하는 힘보다 마찰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빗면의 기울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물체에 작용하는 내려가려고 하는 힘의 크기도 커지기 때문에 마찰력도 동시에 커지게 되고, 물체가 미끄러지는 순간 빗면의 기울기가 클수록 마찰력이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마찰력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시면 접촉면의 거칠기와 물체의 무게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접촉면은 거칠수록 마찰력이 크고요. 물체의 무게는 무거울수록 마찰력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접촉면의 넓이는 마찰력의 크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찰력 크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접촉면의 거칠기와 물체의 무게다 라고 꼭 기억을 해주시고, 접촉면의 넓이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마찰력을 어떻게 우리가 이용하냐라는 건데, 앞에서 마찰력이라는 것은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뭘 움직일 때, 뭘 하려고 할 때 방해한다 라는 느낌이 커서 약간 부정적인 느낌도 들긴 합니다. 하지만 마찰력이 커서 우리 일상생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자동차 바퀴에 스노우 체인을 감는다 라고 나와 있죠. 눈이나 도로에 얼음이 생겼을 때 바퀴가 겉돌게 됩니다. 우리가 바퀴가 겉돌게 되면 자동차가 잘 움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고가 날 확률도 높아지고, 그만큼 회전력을 다른 곳에 쓰이고 있기 때문에 연료 소비도 효율적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스노우 체인을 채웠을 때 안전하게, 바퀴가 더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길에 잘 미끄러지지 않고 조심스럽게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등산화입니다. 등산화는 다른 일반 운동화보다 마찰력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산에 올라갔을 때 모래를 밟고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다른 조깅화나 이런 운동화를 신고 산에 올라갔을 때 한 번씩 미끄러져서 엉덩방아 찍은 경험 있으시죠? 이렇게 했을 때 등산화의 울퉁불퉁한 모양은 마찰력을 증가시켜서 잘 미끄러지지 않게 해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찰력이 작아야 편리한 경우도 있겠죠. 우리 자전거 체인에 윤활유를 뿌리면 마찰력이 작아져서 바퀴가 잘 회전한다. 그만큼 우리가 적은 힘으로 바퀴를 굴릴 수 있다, 회전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놀이공원에 갔을 때 워터 슬라이드에 미끄럼틀에 물을 계속 흘러보내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물이 미끄럼틀과
튜브 사이에 마찰력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재밌게 튜브를 타고 내려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부력입니다. 부력은 액체가 물체를 밀어 올리는 힘이라고 보시면 되고, 부력의 방향은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력이라는 것은 액체 속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체에서도 작용을 하고, 그 예로 공기가 풍선의 위쪽으로 부력을 작용을 해서 헬륨 풍선이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력이라는 것은 액체나 기체 속에 가라앉아 있는 물체에도 작용을 하는데, 우리가 강이나 바다 수영장에서 물 속에 있는 사람의 몸을 들어 올렸을 때 훨씬 더 가볍게 쉽게 들어 올릴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거는 들어 올릴 때 내가 쓰는 힘도 있지만 부력이 함께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가볍고 쉽게 들어 올릴 수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부력의 이유입니다. 부력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튜브를 사용을 하죠. 튜브를 사용을 했을 때 우리가 물속에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튜브 안에 공기가 들어있어서 사람이 물에 뜨는 것을 도움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화물선이 있습니다. 화물을 가득 실은 무거운 화물선은 화물선 안에 들어있는 공기층의 부력을 쉽게 받아 물 위에 뜰 수가 있고요. 비행선 안에는 또 많은 공기를 집어넣고 그 주변의 공기의 부력을 받아 위로 떠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열기구는 열기구 안에다가 공기를 채워 넣는 것이 아니라 열을 주입을 해서 열기구 안에 공기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량을 증가시켜 주고요. 주변보다 공기량이 훨씬 더 작기 때문에 주변에 부력의 힘을 크게 받아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부력의 크기입니다. 물에 잠긴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데요. 공기 중과 물 속에서의 물체의 무게를 측정을 하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기 중에서의 측정한 물체의 무게를 측정을 하고요. 두 번째, 물 속에서의 같은 물체의 무게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무게의 값이 바로 그 부력의 크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를 본다면 공기 중에서 측정한 무게가 10N인 물체가 있는데 물속에서 측정을 해봤더니 7N이라는 무게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공기 중에서 측정한 무게에서 물속에서의 측정한 무게를 뺐더니 3N이라는 게 나왔는데 바로 이 3N이 부력에 해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옆에 보면 같은 부피, 같은 액체는 같은 부력을 가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같은 크기의 스타이로폼과 유리구슬이 있는데 스타이로폼과 유리구슬을 밑에 이렇게 함께 물속에 집어넣었을 때 유리구슬이 가지고 있는 중력의 크기가 부력보다 크기 때문에 유리구슬을 그대로 가라앉게 되고요. 물속에 넣었던 스타이로폼은 중력의 크기보다 부력의 크기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위로 오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두 물체가 물속에 있을 때는 같은 부력을 가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물에 잠긴 물체의 부피와 부력의 크기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물체가 물의 절반 정도 잠겼을 때보다 완전히 잠겼을 때 부력이 훨씬 더 크고요. 또 물체에 잠긴 물체의 부피가 클수록 부력이 더 크게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예로는 같은 무게의 알루미늄 호일을 뭉쳤을 때와 이렇게 배 모양으로 만들었을 때 물 위에 넣으면 각각 넣으면 뭉친 알루미늄 호일은 가라앉지만 배 모양으로 만들어서 물 위에 올려놓으면 뜬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일단은 무게와는 부력이 관계가 없다라는 건 볼 수가 있고, 또 화물을 가득 실은 배는 빈 배보다 물에 훨씬 더 많이 잠기기 때문에 부력이 더 크게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예를 다시 본다면 바다에다가 무게가 가벼운 자갈을 던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가라앉죠. 하지만 훨씬 더 무게가 많이 나가는 배는 어떨까요? 그대로 위에 둥둥 떠 있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무게와 부력의 관계는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